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장 고급 편이었죠. 2장에서 예외 처리하고 우리가 템플릿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템플릿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그 템플릿 클래스를 작성을 하든 함수 템플릿을 작성을 하든지 간에 마치 색연필 통처럼, 그죠? 색연필처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타입을 넣어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 행동을 취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템플릿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실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3장에서부터는요. 자,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버전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장에서 STL과 람다식인데, 요거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이거 다시 1입니다. 요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1로. 왜냐면 파트가 많아요. 여기에서 다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두 파트로 나눠서 제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 보면 STL이라는 말은 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많이 썼던 말이에요.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STL은 한마디로 말해서 반복자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라는 게 있고,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벡터, 그리고 뭐 리스트, 그리고 뭐 맵, 뭐 그리고 셋 이런 등등의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자료형이라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이거는 표준으로 제공을 해주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면 현업에서는 다 이걸 이용해요. STL을. 근데 전부 이러한 것들은 템플릿 기반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료형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장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컨테이너죠. 근데 이 컨테이너에 우리는 접근을 해서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어떠한 결과를 표출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놈들을 컨테이너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거에 원소에 접근해서 가져오는 방법 자체를 우리는 이터레이터, 반복자, 그리고 그 가져오는 결과물들,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소트를 했다든지 등등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알고리즘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람다식이라는 거는 C++ 11 버전부터 종종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바대로 STL은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것과 유사하고요. 자바에도 자바 8 버전 이상부터 람다식이 등장을 했어요. 이 람다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함수가 호출되거나 혹은 함수로 전달되는 위치에서 익명 함수, 이름이 없는 함수, 소위 말해서 클로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얘를 정의하는 편리한 방법이 바로 람다식입니다. 그래서 람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리즘 또는 비동기 함수에 전달되는 몇 줄의 코드를 캡슐화를 하는데 사용을 하는 것인데, 아직은 몰라도 좋습니다. 이것도 아직은 몰라도 좋고요. 그냥 이렇게 개략적으로 제가 항상 시작하기 전에 짚어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뭐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뭐 공부하시는 거야 뭐 그거는 개인적인 자유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무엇이든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강의를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TL 표준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의 약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상당히 많이 씁니다. 현업에서는 거의 다 이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STL은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자료 구조 혹은 알고리즘을 구현한 클래스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특히 자바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보자면 자바는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뭐 리스트 계열, 맵 계열, 셋 계열, 계열로 이렇게 나눠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공통적으로 그러한 메서드들을 구현을 해줌으로써 아 이거는 리스트 계열이다. 이거는 무슨 계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컬렉션 수집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객체를 수집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그와 유사한 게 바로 C++의 STL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TL은 말씀드린 바대로 템플릿 기법, 색연필, 통처럼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형이라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크게 그 작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컨테이너가 필요할 것이며 이 컨테이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에는 어떠한 데이터 타입이라도 상관없어요. 기본형도 되고 객체도 되고 다 돼요. 예. 그리고 반복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객체에 접근을 해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객체에 접근해서 뭘 가져오려 그러면 막 우리가 머리를 쥐뜯어가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물론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이 하면 좋겠죠.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저보다도 먼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갔다라는 거죠. 이 길을 먼저 갔다라는 것이죠. 이 길을 가면서 꼭 필요한 알고리즘 이거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검증되어지고 오류가 없는 그러한 형태로 알고리즘이라는 헤더 파일 안에 들어가 있고 뭐 모든 컨테이너들한테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이미 매우 베리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게 무엇을 하는 함수다. 무엇을 하는 놈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적절히 사용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인내와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는 몇 줄로 적어서 그 내용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용도를 알고 사용한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적어 주시면 많은 시간과 인력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쓸 줄 알아야 개념을 알아야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것을 가지고 요렇게 적용을 하면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많은 알고리즘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STL의 종류는 컴포넌트를 세 가지의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컨테이너, 반복자, 알고리즘 이 세 개로 STL은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정리를 조금 합시다. 물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볼 겁니다. 알겠죠? 예. 자, 컨테이너 앞에서 세 가지 컴포넌트 중에서 첫 번째인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자료를 저장하는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구조이다. 즉 예를 들면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 벡터, 집합, 사전, 트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익숙한 단어는 배열, 벡터 요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이 언어를 처음 배우신다면. 그죠? 그런데 이 연결 리스트 그리고 집합, 사전, 트리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배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메모리 공간에 연속적으로 공간을 동적이든 정적으로 우리가 할당을 해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배열이고, 연결 리스트는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벡터 같은 연결 리스트부터 볼까요? 예.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뭐죠?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이드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노드가 하나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실제로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앞에 우리 연결 리스트라고 하면 체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앞에 주소를 들고 있는, 앞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얘는 뒤에 주소 얘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만약에 있으면 이게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 있어요. 수만 개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만 이렇게 연결이 된 거를 우리는 단순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엮어지는 거, 이거를 우리는 두고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죠?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된다고 해서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해서 요즘에는 대다수가 더블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들어봤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벡터는 배열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도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벡터죠. 그죠? 그리고 집합은 이렇게 구슬 주머니에 네 발 달린 동물이다. 그러면 뭐 사자, 호랑이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뭐 잠자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슬 주머니처럼 이렇게 만든 이러한 형태가 바로 집합, 셋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은 뭐예요? 맵이 대표적인 자료 구조인데요. 맵은 우리가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키와 값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알아보는 단계니까. 그리고 트리는 나무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뿌리가 뻗어나가죠. 이렇게 상속계층도처럼,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하는 창고 자체를 우리는 트리라고 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진 트리를 많이 쓰는데, 그러한 내용들 전부 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실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챕터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매우 많이 쓰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각 알아보고 어디에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어떠한 STL을 사용할 건가, 컨테이너를 어떤 걸 적용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해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 종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컨테이너는 최대한 일반화 기법, 제네릭 프로그래밍이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템플릿 기법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용도 저장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벡터는 문자, 정수, 실수, 또 뭐 우리가 원한다면 객체도 저장할 수 있죠. 예. 대다수 근데 객체를 저장할 용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컴포넌트가 바로 반복자인데, 자, 이터레이터라고 우리가 칭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자는 말 그대로 반복한다. 반복해서 객체에 이러한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값들을 하나씩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의 요소를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된다. 반복자는 실제로 컨테이너와 알고리즘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죠. 왜냐? 내가 이렇게 컨테이너에서 반복자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오름차순을 하든 내림차순을 하든 정렬을 한다든지 아니면 탐색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의 매개체가 돼서 이제 연결고리를 하는 게 바로 반복자인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소프트라는 함수 알고리즘은 시작 반복자와 종료 반복자, 여기에는 뭐 begin이라는 함수도 있고 end라는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 알고리즘은 반복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의 요소들을 비교하여 정렬도 할 수도 있고 탐색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자를 사용하면 컨테이너의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표준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표준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알고리즘. 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제공해주는 알고리즘도 많고 제공되지 않는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개발자들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임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자가 가진 아이템들을 정렬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필요하죠. 뭐 예를 들면 뭐 공격력이 높은 거, 공격력이 낮은 순, 아니면 뭡니까? 또 뭐 점수가 높은 순, 아니면 레벨 순,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자료 중에서 특별한 자료를 또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누가 접속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누가 제일 좋은 무기를 들고 있는지도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한 자료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렬을 한다든지, 자료의 순서를 뭐 거꾸로 리버스를 한다든지, 그죠? 많은 알고리즘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알고리즘들을 아예 뭐 구현도 못하고 이제 있다면 어렵겠죠. 안 그래도 가뜩이나 프로그래머는 할 일이 많은데 막 회의도 해야 되고 디자인의 간섭도 좀 해야 되고 디자이너하고 협업해서 이 객체는 이 캐릭터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데미지는 어떻게 썰리고 뭐 이런 등등을 해야 되는데 이들 알고리즘까지 우리가 다 작성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면 이를 말할 수 없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들 알고리즘들, 제공되는 알고리즘들을 의미하죠.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보다 누군가가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겠죠. 그죠? 누군가가 구현한 오류 없는 버전을 사용하는 편이 개발 자체에서도 훨씬 빠르고 상품화 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간편하고요. 단, 이게 최소한 무슨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맞잖아요.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도 모르고 쓴다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그냥 뭐 그냥 뭐 우는 아이 달래주는 격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많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신다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봤던 세 개의 컴포넌트, 특히 컨테이너, 반복자, 그리고 알고리즘 이 세 개의 장점으로 이유로 SL은 이런 이유로 컨테이너와 함께 사용되는 많은 알고리즘들을 작성하여서 제공을 해주는데요. 간단한 예제를 들어보면 sort 함수를 사용하여 범위 안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그 sort가 정렬을 시켜주잖아요.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그리고 나서 그 범위 안에 어떠한 요소를 검색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이너리 서치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역시 전부 자바에도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함수로 수행할 수 있다. 그죠? 먼저 정렬부터 하고 정렬된 상태에서 우리가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잡아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리버스라는 역으로 뒤집는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면 범위 안에 있는 요소를 뒤집을 수 있다. 거꾸로 출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몇 개의 알고리즘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탐색, find죠.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 특정한 자료를 찾는다. 그리고 정렬, sort죠. 자료들을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한다. 그죠? 그리고 반전, 리버스예요. 자료들의 순서를 역순으로 출력을 할 때, 바꿀 때. 그리고 삭제, 조건이 만족되는 자료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 변환,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컨테이너의 요소들을 사용자가 제공하는 변환 함수에 따라서 변환이 되게끔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알고리즘의 일부일 뿐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 선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보통 책에서는. 그리고 나서 좀 아주
이제 우리가 C++에 대한 레퍼런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아요. 알고리즘들이. 알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거는 이겁니다. 저거는 저겁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실습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알고리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실력이 늘고 그리고 또한 이때는 이 함수를 쓰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STL 사용의 장점. 자, 첫 번째로 STL은 프로그래밍에 매우 유용한 수많은 컨테이너와 알고리즘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이미 앞서 봤고요. 예를 들어 C++ 연결 리스트 앞에 보셨다시피 리스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노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앞주소 뒷주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있다라고 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노드라고 해서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포인터처럼. 그래가 이렇게 연결이 체인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연결 리스트는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서 두 개의 이런 노드들이 양옆으로 놓여 가지고 서로 간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C++로 연결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정말 노련한 프로그래머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예상되죠. 그죠? 예. 이런 걸 만들려 그러면 앞에 노드, 뒤에 노드 포인터 선언해서 이게 하나하나 움직여 나갈 때마다 포인터를 증가를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여러 사람들한테 검증이 일단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STL에서는 기본으로 연결 리스트가 제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법을 알고 이 구조만 알고 난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개발자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IO 스트림에 정의되어 있는 Cout이나 C인 객체 그것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C++ 컴파일러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법 알고 우리가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STL은 객체 지향 기법과 클래스 관련된 기법이죠. 그리고 일반화 프로그래밍 기법 뭐예요? 템플릿이에요. 그죠? 예. 기법을 적용하여서 만들어졌으므로 어떤 자료형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장점이죠, 이게. 그죠? 예. 즉, 컨테이너 또는 알고리즘을 어떤 자료형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정수를 정렬하거나 객체를 정렬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다. 즉, 자료형마다 정렬 알고리즘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소트 뭐 역으로 바꾸려면 리버스 뭐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계도를 보면 자료형 이게 이제 저장하는 게 우리가 컨테이너잖아요. 그죠? 어떠한 자료형에 상관없이 우리는 컨테이너에 적용을 해서 이 두 개는 템플릿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반복자를 통해서 여기 자료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STL은 전문가가 만들어서 여기
띄어쓰기가 떨어졌네요. 자, STL은 전문가가 만들어서 테스트를 거친 검증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라는 거, 버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가져다 쓰시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버그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STL은 표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C++ 컴파일러도 다 지원을 해요. 표준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근데 제가 프로그래밍을 하던 시절은 뭐 물론 뭐 어렸을 때 말이죠. 그거는 이제 플랫폼마다 다 막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공부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래도 많은 노력과 뭐 인내의 끝으로 많은 개발자들이 희생을 해주면서 물론 자기도 희생을 하면서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이 뭡니까 자기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렇게 표준이라는 거, 스탠다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개발자로 발돋움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아시고 앞에 선배들이 지나간 것들, 표준화된 것들, 검증된 것들을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가져다 쓰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 호환성 문제가 전혀 없다. 네,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STL을 사용하면 가장 좋은 거는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돈 벌려고 어떻게 보면 최종 마지막 목적은 돈이잖아요. 그죠? 돈을 벌려 그러면 우리가 개발자들은 어떠한 회사나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그 회사가 수주를 받아오는 다른 회사들한테 어떠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떠한 이러한 프로젝트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수주 요청서를 받아서 그걸 통해서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전부 알고리즘,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개발 시간이 엄청 길어지고 생산성에도 엄청나게 어렵겠죠. 그죠? 예. 치명적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회사, 납기가 늦은 회사한테 과연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수주를 줄까요? 그거는 아무래도 뭐 같은 수주를 줬는데 누구는 6개월 걸리고 누구는 1년이 걸린다. 그러면 당연히 6개월짜리 단가 적은 이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죠? 예,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버그가 없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오류, 에러가 없는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우리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오류가 없어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게임 같은 경우도 베타 테스트라는 걸 하시잖아요. 그죠? 그 베타 테스트를 하면 먼저 얼리 어답터 같이 이제 우리가 베타 테스트를 참가를 하는데 베타 테스트를 해보면 많은 상품들도 주고 많은 이용권들도 주고 뭐 현금성 지원들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베타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공짜로 그 게임을 즐기면서 그 게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상품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는 이유는 대신 버그, 에러 좀 찾아내줘 이런 뜻입니다. 왜? 게임 하다가 보니까 개발자들은 한정이 있는데 대중은 많잖아요. 그래서 베타 테스트 인원을 10,000명이면 10,000명, 20,000명이면 20,000명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릴리즈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줘.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미 개발자 입장에서는 통합 테스트가 끝났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테스트를 하다가 사용자 테스트를 하다가 문제가 버그가 발견이 되면 뭐 이제 알려주면 뭐 상품권을 뭘 준다든지 그에 대한 보상을 주죠. 그리고 나서 개발자들은 그걸 받아서 빨리 재빨리 수정을 버그를 잡고 완벽한 프로그래밍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죠. 그러한 베타 테스트도 없이 상품을 릴리즈를 했다면 그냥 뭐 여기저기서 불만이 완전 막 미치도록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100% 완벽한 프로그래밍은 없다.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수정을 해야 돼요.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그래야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STL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들은 STL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죠? 세 가지. 그리고 STL의 개념, 그리고 우리가 STL의 대표적인 알고리즘들, 그리고 STL을 사용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저의 경험도 함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역시 이론 시간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